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햄이나 소세지는 좀 어떨까요?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이어트에 햄 소세지는 과연 어떨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햄이나 이 소세지가 도대체 뭔지 이거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좀 같이 알아보실게요. 자,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고기 함량이 더 높으면 햄이고 고기 함량이 더 적은 게 소세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특히 90% 이상이 고기로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그냥 햄 아니면 생햄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전분이 아예 없고 고기 외에 다른 식품은 아예 안 들어가는데 대신 식품 첨가물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팸이 가장 대표적인 프레스 햄이 있죠. 자, 이거는요 고기 함량이 5% 줄어서 85%고요 전분도 좀 들어갑니다. 5% 이하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다른 식품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전분이 뭐냐, 자, 여러분 녹말이라고도 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혼합 프레스햄인데, 자, 이거는요 고기가 75% 이상이라 좀 더 줄어들죠. 그리고 대신 전분은 8% 이하로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기 함량에서 10% 미만 정도를 어육, 즉 물고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소시지인데요. 자, 소시지는요 고기 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는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발효 소시지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발효시켰다는 게 다르고, 혼합 소시지는요 아까 혼합 프레스햄처럼 고기 함량에서 일부를 어육을 쓰는 건데요, 이게 20%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즉 고기를 가공해서 햄이나 소시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리고 거기에 어육, 즉 물고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그리고 또 전분, 밀가루는 또 얼마나 들어가냐, 요걸로 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영양 성분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햄 소시지 잘 모를 때는 그냥 막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햄이란 이름을 쓰고 싶으면 90% 이상이 고기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기랑 영양 성분이 거의 뭐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죠. 마침 저희 집에 햄이 3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찍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전부 스팸류의 프레스 햄이고, 보시면 이 햄들 모두 육고기 중에 85% 이상이 돼지고기라서 그냥 일반 돼지고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표를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어라? 근데 이거 같은 그람수로 따져보면은 삼겹살보다 햄들의 칼로리가 더 낮아요. 어떤 제품은 거의 40% 이상 적어요. 대신 단백질은 거의 비슷하거나 로스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g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지방도 햄 쪽이 더 적어서 최대 40%까지 적습니다. 대신 나트륨이 좀 많아요. 나트륨이 좀 많아서 스팸 같은 경우 100g에 1080mg이라 조그만 한 캔 200g이거든요. 그거 다 먹으면은 2160mg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을 살짝 넘어버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돼지고기로 만든 프레스 햄을 일반 삼겹살과 비교해 봤을 때 칼로리와 지방은 햄이 오히려 적고요, 단백질은 같거나 오히려 더 많고, 나트륨은 확실히 더 많습니다. 즉 그냥 삼겹살을 먹나 이 햄을 먹나 영양 성분만으로 따졌을 때는 햄이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삼겹살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고, 물론 닭고기나 닭다리에 비교하면 이 돼지고기 기반의 햄의 영양 성분이 거의 뭐 2~3배까지도 안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햄의 주 원료가 되는 돼지고기의 한계 자체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햄이라고 해서 딱히 고기랑 그럼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어차피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햄이 뭐 칼로리랑 지방도 적고 오히려 단백질은 많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이어트 할 때 앞으로 모두 햄을 먹으면 될까요? 잠시만요. 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첫째, 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고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분이 들어가죠. 자, 전분은 밀가루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탄수화물입니다. 즉 햄은 이미 지방이 많은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아예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좋을 게 없겠죠. 왜냐?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지방 합성도 활성화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WHO에는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각종 식품 등의 발암 가능성을 가지고 발암 물질로 등급을 매깁니다. 자, 그런데 2015년 10월 29일에 이미 이 아크에서 가공육, 즉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바가 있어요. 자, 1군의 의미는 발암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IARC에 따르면요, 햄이나 소세지 등의 가공육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고요. 참고로 소, 돼지 등의 적색고기는 대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고요. 또 일부 췌장암과 전립선 암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만 먹어도 큰일 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자, 이 IARC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도는 18% 정도 증가하고요. 매일 100g의 붉은 살코기,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17%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특히 햄은 왜 암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걸까? 자, 사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앞서 세 가지 모든 프레스햄에 들어있었죠.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게 색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보존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상하지 않게. 이게 육류의 아민과 결합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에 따르면 성인 평균 몸무게 55kg을 기준으로 아질산염 안전 섭취량은 통조림 햄 한 통, 비엔나 소시지 40알입니다. 즉 햄을 보통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던 것이죠. 물론 영양 성분으로 따져도 나트륨이 높아서 뭐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고, 애초와 삼겹살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거지, 이게 닭고기와 비교하면 사실 영양 성분 전체로 봐도 안 좋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이어트 할 때 햄과 소시지를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단순히 뭐 칼로리나 지방 뭐 이런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 햄, 소시지 지방 칼로리는 오히려 일반 돼지고기보다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트륨 함량이 좀 많이 높다는 것. 자, 그리고 사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안 먹는 게 좋다는 것. 따라서 역시 햄, 소시지 먹는 것보다는 그냥 고기가 더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햄, 소시지가 좀 먹고 싶다, 사실 좀 먹을 수도 있죠. 맛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의 기준을 따라서 좀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고기 함량이 높고 전분이 없거나 적은 것을 고른다. 자, 소시지는 전분이 10%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분은 인슐린 분비로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키니 가급적 없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2번, 아질산 나트륨 등의 성분이 없는 것을 고른다. 자, 이건 암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고요. 자, 그리고 3번, 영양 성분은요, 사실 원재료 고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가 들어간 햄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프레스햄 중에서도 자, 닭고기 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챔이라는 거 여기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보시면 칼로리가 최대 3배, 단백질은 1.5배, 지방은 무려 1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도 생각보다 좀 많진 않아요. 물론 맛은 돼지고기 햄이랑은 좀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맛이 과연 다를지 보기 위해 우리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제품인데, 대놓고 닭가슴살 햄이라고 써져 있어요. 정말 닭가슴살로 만들었다. 사실 그래서 성분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과연 맛은 어떨지. 일단 냄새.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돼지고기로 만든 햄은 돼지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 지금 돼지 냄새가 아예 안 나요. 뭐 당연하겠지만.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햄은 밥이랑 먹고요.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냥 좀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맛이 똑같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돼지고기로 만든 햄은 돼지 냄새가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 되게 맛이 되게 좋게 느껴지면서 좀 잘 그걸 잡아서 돼지 냄새를 잘 잡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 닭가슴살에서 나는 그 닭비린내 아실 거예요. 닭가슴살 많이 먹다 보면 나오는 그 특유의 그 풍미, 그게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도 괜찮았던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게 드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닭가슴살 특유의 그 왜
냄새 있거든요. 거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돼지고기 햄이랑은 확실히 좀 다를 수 있다. 같은 맛은 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고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